뭔 일인데. 야, 근데 난 드릴 말씀 있다면 난 무서워 죽겠다. 나 진짜로. 설마 너 지금 네가 없으면 뻔히 매장 안 돌아가는 거 알면서. 네, 여보세요? 네네, 어디시죠? 예? 누군지는 아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쓴 거는 기억이 안 썼네요. 나한텐 그렇게 말하고 신고를 해버렸구나. 너무 힘드네요, 노무사님. 그래서 제가 바쁘신 지금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농업인지한 신동영 노무사입니다. 2010년부터 노무사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사장님처럼 자영업 하시거나 또는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주로 상담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노무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희 이중고인지 아시죠? 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직원 알바들이 물론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되면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악용을 하고 이중고를 타격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모르고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사장님은 직원분들을 믿으시나요? 직원을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안 믿는 게 좋을까요? 저는 믿고 갑니다. 사실은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는 직원을 믿고 가는 게 좋죠. 네. 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직원을 믿는 존재를 보면 문제가 항상 커지거든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직원답게 대우를 하시고 네. 직원으로서 맞이하셔야지 문제가 더 줍니다. 직원을 믿는다는 미명하에 관계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서로 뭐 어려움도 더 생기고 불만도 더 생기기 때문에 직원을 뭐 믿는다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직원을 직원답게, 사장은 사장답게 자기 역할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이번 시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5년 동안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영업자분을 많이 만난 노무사입니다. 작년 말에 아주 되게 회자됐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 중식당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직원 이제 네. 단 3일을 근무하셨는데 3일이라고 이제 회사에서 뭘 요청을 했는데 식당에서 그거를 이제 안 하셔서 그 매니저님이 그냥 그만두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노동부나 이런 데다 신청을 하셨던 금액이 이겁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30만 원이요?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0이요? 조금 더. 3천이요? 조금 더. 3억이요? 네. 3억이요? 3일 만에? 네. 그래서 기사에 났습니다. 진짜요? 네. 물론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3억을 청구했다 해서 인정되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은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죠. 저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어. 대표님도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명하게 우리가 직원을 알바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서류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오늘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요. 네. 직원 숫자입니다. 우리 직원이 1명, 2명, 3명, 4명일 때까지는 지켜야 되는 법이 요만큼입니다. 근데 5이 딱 되는 순간 요거의 100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직원이 4명에서 5명을 넘어갈 때는 결혼하는 것처럼 신중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예요? 예, 왜냐면 법이 지켜야 되는 게 부담스러운 게 다 저쪽에 가 있거든요. 5명 이상. 5명 이상이. 이유가 4명은 영세 사업자라 그래서 너희도 힘들잖아? 요만큼만 지켜. 5명이면 이제 직원도 많고 너도 어엿한 사업자니 이걸 다 지켜. 대표적으로 휴가도 부여하셔야 돼요. 일반 회사처럼. 네. 식당 사장님들도 직원이 5명 넘으시면 휴가도 주셔야 되고 야간 근무하시면 1.5배 주셔야 되고 직원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고도 함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법인데 사실은 일반 회사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식당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자영업자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뭐 돈이 얼마나 더 남는다고. 네네. 근데 이거는 좀 개정이 되지 않아요? 아니면 뭐 10명 이상이라고 하든지. 지금은 그 5명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은 차별받느냐? 없애려 한다고요? 지금 하려고 하고 추진하고 있는 있어요? 상태입니다. 그게 정말 실현이 되면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지켜라. 이거 안 하면 당한다. 악용한다. 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직원을 1명이라도 쓰시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쓴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을 지킨다. 그거면 됩니다. 심플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쓰긴 쓰는데 바로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일 있다 쓸 거야, 일주일 있다 쓸 거야, 한 달 있다 쓸 거야. 그 사이에 없어지면 퇴사를 하면 없게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쓴다. 그리고
아니고 모든 사람과 쓴다. 이 사람은 뭐 친구 아들이야 누구야 이렇게 해서 안 쓰시면 안 돼. 다 모든 사람을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벌금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기본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장님이 전투에 나가는데 근로계약서는 갑옷이에요. 최소한의 갑옷입니다. 그것도 없이 노동부에 가면 그냥 화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계약서는 직원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사장님을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걸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인데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최저임금 뭐 다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알바비는 누락이 잘 안 되죠. 주휴수당까지 지급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월급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대강 보고 3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시간을 막 분석을 하면 시급으로 막 쪼개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계산법이 있습니다. 강의 같은 거 들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320만 원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억울해하는 상황이 생기죠. 아니 3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내가 더 줘야 돼. 근데 계산해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5명이 넘어가면 제가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오, 시, 연, 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네. 그럼 5. 5명 이상이라면 시.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해. 해고는 안 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핵심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로계약서를 쓴다, 최저임금을 지킨다. 이건 당연히 들어가고 근무를 많이 했다 그러면 시간의 근무 수당 지급하시고 연차 휴가를 줘야 되고 해고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핵심입니다. 아니 해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디서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제 이야기거든요. 진짜 오프 더 레코드인데 최근에 폐업한 매장들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매니저랑. 네. 근데 해고를 부당해고다. 그리고 합의를 봤는데 이거 거짓말이다. 그래서 걔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동위원회까지 넘어갔어.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분명히 합의를 하고 합의서 같은 것도 다 썼거든요. 네. 근데 나한테 이거는 부당하다 해서 5개월치 급여내놔라. 내 지인도 주위에도 받았다. 나도 받으러 왔다. 너네들은 날 줘야 된다. 근데 결론은 노동청이 의외로 회사 사측을 편을 들어줬거든요. 이런 일 많지 않은가요? 저는 이제 사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까 시연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사실은 힘들고 복잡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사건은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내가 안 준 게 있으면 돈을 지급하고 거기서 약간의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돈을 지급하면 되는데요. 이 해고 사건의 특성상 상당하게 스트레스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과 해고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나가놓고 해고를 당했다는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근데 이게 해고를 하실 때는 반드시 서류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중식당하는 사장님께서 직원 하나 내려보내는데 야 너 해고야 넌 해고고 뭐 어떤 일 이렇게 해서 서류를 주는 경우가 드물죠. 서류로 안 주시는 순간 무조건 그분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부당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신고를 하시게 되면 아까 이제 5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래서 결과가 좋으셔서 다행이셨는데요. 결과가 안 좋으셨으면 5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오메, 오메. 300만 원이었으면 오메. 1,500만 원을 지급하셔야지 끝나는 일이었어요. 죽어도 난 못 죽었네. 근데 안 주고 싶어도 해고 서류를 주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판단을 된다고 하면 지급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안 주면 그거 형사인가요? 아니요. 돈이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2년, 3년치씩 됩니다. 와, 근데 그거 접으면 안 주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집 팔아서 주셔야 돼요. 야, 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돈 늘어난 것 중에 이제까지 다 좋았잖아. 요 돈 늘어나는 건 너무너무 싫다. 그래서 해고는 정말 피폐해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시면 안 돼서 아까 제가 5명이 또 오시연회 할 때 그 해외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해고. 해고를 단어를 잊어먹으라고 제가 표현해요.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일 못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야 너 나가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자, 근로계약서 중에 계약직을 네, 쓰고 네. 그다음 정규직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해고에 좀 자유로우려면 왜냐면 저도 일을 해봐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그래서 계약직을 쓰잖아요. 그럼 3개월 계약직을 쓰면 2달 전에, 한 달 전에 그 종료하겠다고 그냥 통보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사장님들한테 무조건 거의 추천이 아니고 강요하는 방식이에요. 요즘에 소위 말하는 뭐 MZ 분들이라고 네. 표현하는데 이제 그분들 약간 이제 좀 달라요. 저같이 늙은 사람이랑 좀 다른데요. 또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고방식이 좀 달라요.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우리 매장이랑 또 나 같은 사장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고 네. 덜컥 정규직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약직을 하셨다가 이 사람을 3개월을 써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정규직 전환을 하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정리를 하면 그때는 해고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요. 3개월도 깁니다. 왜냐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네. 3개월을 계약을 하는 순간 3개월은 보장해야 되죠. 사장님들은 딱 보고 한 1, 2주만 보면 아, 이 사람 간다, 좋다, 네. 알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 3개월은 참아야 되잖아요. 3개월도 길어서 요즘은 한 달. 한 달 하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한 달을 더 계약직을 해서 검증을 여러 차례 하고 통과되면 정직 직원을 하면서 임금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하도 개념 없는 애들이 많다 보니 우리도 이렇게 그 방어, 이게 방어거든요. 네. 방어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안 하시면 피해가 너무 커요. 네. 혹시 계약직을 6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나요? 일단은 계약직에 대해서 현행법상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직원이 5명이 넘으시면 총 계약 기간이 2년이 되면 강제로 정규직이 전환이 돼서 최대 기간이 2년인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분들은 2년을 계약직 하는 거는 솔직히 무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3개월 하고 정규직 전환. 왜냐하면 그 직원 입장에서 계속 계약직을 한다는 거는 좋지는 않거든요. 네. 검증이 끝났으면 정규직 전환.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직원이 너무 유능해요. 내가 계약직을 6개월 잡아놨어요. 네. 근데 이놈 도망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달 만에 정규직 그래, 전환해주면 되죠. 좋아요, 좋아요. 네, 검증 기간을 두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계약직은 사전에 통보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가 계약 기간이면 동의상 며칠 전에는 말해야 되지만 네. 오늘 내일부터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아, 한 달 전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네네네. 계약직은. 왜냐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거꾸로 그러면 이번에는 직원이 이제 그만둔대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그냥 내 보내주면 되나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네, 뭐- 현행법상 이 직원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가지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만두는 걸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요. 다만 20일 전에는 퇴사 의사를 밝혀라. 이런 내용을 넣는 건 일단 좋고요. 네. 사실 그걸 위반해도 특별히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요. 직원이 뽑힐 때까지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읍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 좀 일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그냥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페널티를 주거나 불이익을 줄 만한 게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난 이게 너무 싫어요. 사장님들이 제일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나는 해고를 그러니까. 못하는데 직원은 언제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억울해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사장님들을 자영업자분들을 도와주고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 착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우리 자영업 사람들 착해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는 사장님이 직원들 월급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힘드신지 저는 알거든요. 저 직원들 월급 주시려고 알바 뛰는 사장님들 많이 알거든요. 아, 진짜 눈물 나. 맞아. 어떡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저라도. 사실은 이제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희가 이 시간에는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장사는 건물주다 해서 거기서 또 핵심적인 내용을 또 추려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또 들어보시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좀 확장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강의 참석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Q&A 시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매장에 궁금한 사항들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의 근무상 줘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줘야 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연차휴가는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해고는 서면으로 쓰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다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분쟁 사례집이라고 해서 특전이라고 해서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쓸데없는 직원들한테 상실감, 배신감 느끼면서 네. 고통 안 받게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연에 좀 우리가 방지를 하자. 나피디 이런 멋진 분들 계속 초빙해주세요.